준하경 경주시장이 올가을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를 국제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봅니다. 전국이 열일 불볕더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7일까지 977명으로 추정 사망자는 7명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나무 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별로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경주는 지난해 6월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경주시가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경주를 선언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올해 10월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를 국제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기까지 4년간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준 점을 강조하며 남은 기간 역대 최고의 회의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는 9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고 한 달 동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행사를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의가 열릴 보문관광단지에는 스마트 교통체계, 다국어 안내 시스템, 자율주행 셔틀, 국제회의 복합지구 개발 등 기반 시설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 에이펙을 넘어선 미래 전략, 이른바 포스트 에이펙 시대를 준비하며 경주만의 고유한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념 숲을 조성한다거나 기념관을 조성한다거나 또 보문단지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거나 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주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해서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에 주력을 해서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 경주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7년간 경주의 도약과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며 남은 민선 8기 1년은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 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53개사와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영주시가 납 재련 공장의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공장 승인 처리일인 9일 납 공장의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권한대행은 해당 사업장이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 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현재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주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차질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건강과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영주시는 납공장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합니다. 전국이 연일 불볕더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7월 상순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인 37.8도를 기록했고 울산에서는 아스팔트까지 녹아내렸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근로자들. 평소보다 쉽게 지치기 때문에 수시로 시원한 휴게실을 찾아 몸에 열을 내리고 수분도 보충합니다. 얼음과 포도당, 이온 음료를 비롯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응급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조치법을 알리는 문구는 공사 현장 곳곳에 게시돼 있습니다. 온도가 더욱 높아지는 한낮에는 아예 작업이 중지됩니다. 현장에서 휴게 시설이나 그런 것도 갖춰놓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조기에 좀 더 일찍 시작해갖고 오후에 한 1시 반 이후에는 작업을 쉬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면이 내려가며 물이 차 있던 자국만 선명하게 남겨졌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는 그야말로 녹아내릴 듯합니다. 한낮에는 노면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치솟고 복사열까지 올라오며 도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빽빽한 도심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섬 현상으로 더욱 무덥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7일까지 총 977명으로 추정 사망자는 7명에 달합니다. 이번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대기 하층에서는 동풍이 불어들며 동해안보다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압계는 이번 주 내내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당분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의 외출과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해야 하고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가 더 높을 수 있는 작업장과 논밭, 도로 등에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운데요. 떼약볕 아래 임시조립주택에서 지내는 산불 이재민은 적은 지원금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지 답답한 마음으로 무더위를 맞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화마에 집을 잃은 남한섭 씨. 산불 이후 이곳 임시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며 아내와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한두 명 누우면 꽉 차는 공간, 가전제품으로 인해 더 좁게 느껴지는 거실. 가로 9m, 세로 3m 남짓한 공간에 두 사람이 지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생리별도 문제지만 폭염에 취약한 임시 거처 생활도 남 씨를 지치게 합니다. 공간이 이 집이 다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소음 이런 게 또 이 외부로부터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기가 지금 이게 햇빛 가리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솔직히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숨이 막혀요.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 에어컨 없이도 시원했던 집에 머물렀던 시골 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계절을 견딜 수 없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찬바람 닿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또 전기세 폭탄이 두려운 일부 어르신은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6개월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세가 면제되지만 쉽게 에어컨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안동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시주택에 들러 시설 상태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중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에서 정자하고 같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 그늘막을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85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염 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지만 또 태풍 불 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사후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용합니다. 주민들은 더위도 힘들지만 집 지을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택 전소 최대 보상금인 9,6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빌린 땅에 집을 지어 살던 이재민들 사정은 더욱 딱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특세 10만 원, 1년에 10만 원씩 주고 막 있었는데 막 그 자리를 팔면 되는데 안 팔라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알아보고 턱 하나 있는 거 샀어요. 돈에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가족과도 생리별한 사람들. 생업과 새로 지을 집까지 걱정하며 불볕 더위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 지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땅에서 키울 수 없는 농작물이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배추 주 생산지인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 10년 사이 배추 재배 면적 40%가 줄었습니다. 대신 남쪽에서 자라던 대파와 사과 같은 작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온난화가 불러온 변화입니다. 지구 기온이 1도나 2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공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광범해지고 그리고 그 시그널은 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먹거리와 직결되는 현안에 정부에서도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 적응형 품종과 기술을 개발해서 그 이상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후 예측과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일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올해부터 부처별로 산재된 적응 정보를 표준화를 하고 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지역 단위에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국민 기후지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선진 사례에서는 기후 위험에 대한 공간 정보를 고해상도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대책, 정책들을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를 위해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물론이고 올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계획 수립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상인, 소비자까지 민생 전반으로 향하게 될 기후변화의 여파.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이 그간의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치러집니다. 대구 달서구병 권영진 의원과 수성구을 이인선 의원이 9일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치며 이달 말 대의원 투표로 차기 위원장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재선 의원으로 앞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인선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권영진 의원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수가 밀실에 모여 형님 먼저 아우다움 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며 기존 관례를 지적했습니다. 이인선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권영진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입장을 뒤집고 출마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내 신뢰를 훼손하고 대구시당의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지난 4월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궁호 기장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정 기장의 유족 청구를 받아들여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고 정궁호 기장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으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 기장은 지난 4월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현장에서 동구가 임차한 헬기를 조종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